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652명이며 이 중 2,233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87명이었고 새롭게 격리 해제된 환자는 286명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별 환자 수를 보시면 대구와 경북 지역이 아직 많은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80.6%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19.4%는 산발적인 발생이거나 조사 또는 분류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어제 신규로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 지역이 34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실 요양병원 등의 환자 사례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도 17명 증가하였습니다. 콜센터 관련돼서 접촉자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제 잠복기를 거치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서울이나 경기 지역들은 해외 유입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기 지역도 어제 14명 증가하였고 주로 그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된 추가적인 그런 확인 환자들과 분당 재생병원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북 지역도 어제 13명 증가하였고 봉화의 푸른 요양원 등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체 발생 중에서 신천지 관련된 사례는 58.7%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해서 7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11층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명이 추가로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직원들과의 접촉자, 가족 등 지인이 5명 정도가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리 중에 추가로 검사로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총 1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 재생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해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병원 직원 2명과 가족 등 접촉자 3명입니다. 현재까지 총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79%의 진단검사가 완료되었고 3월 19일에는 요양병원 3개소에서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확인된 대실 요양병원에서는 10명의 종사자가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감염 차단 조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공항 등의 검역 과정을 통해서 또는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는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국내 입국 후의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발열 확인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중증도에 따라서 격리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하며 음성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일 체류 외국인은 체류 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해외 여행력 정보는 DUR, ITS,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그 대륙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또 입국 금지나 또 입국 후에 격리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해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손 씻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밀폐된 다중시설이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국하실 때에는 의심 증상을 반드시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해 주시고 검역 조사를 받아 주시고 검역 조사를 할 경우에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는 저희가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관리 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에는 유럽발 입국자는 저희가 자가격리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역 및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 지역의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1339 콜센터를 통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종교시설,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의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로 보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사례 또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 환자로 인한 위험이 있고 또 국내에도 경증 환자들로 인한 전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듯이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경증이거나 굉장히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명의 감염 환자가 이런 밀폐된 그런 밀집된 시설에 노출됐을 때는 그 시설별 발병률이 30%가 넘는 그런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하나의 집단 발생을 유발하면 환자가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그 환자로 인한 2차 전파, 3차 전파로 유행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집중적인 선제적인 그런 예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밀폐되고 닫힌 그런 공간에서 밀집된 그런 그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 행사 또는 다른 다중 행사,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밀폐된 사업장을 통해서도 전파가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 근무, 유연 근무, 시간차 근무 등 다양한 그런 그 사람 간의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경증이더라도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경과를 관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봄이 이제 시작돼서 집안에만 머물러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본인과 가족과 그리고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집안에서 생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대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누누이 강조드린 개인위생 수칙입니다.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의 환경 관리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도가 없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시지 말고 선별진료소나 1339 안내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사실만으로 비난과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을 겪고 감염병을 극복하고 있는 확진자와 가족, 그리고 힘든 생활을 지내고 계시는 자가격리자 또는 완치자들께 따뜻한 배려와 고생했다는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실로 비난을 받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고, 또 이러한 사회적 비난이 들어와서 진단검사를 피하는 경우에는 더 큰 그런 위험으로 전체의 그 피해가 공동체 전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나 접촉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3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부터 받겠습니다. 예. 예, 조선일보 상호 기자입니다. 저희 그 발열이나 이런 의심 증상 있는 환자나 대구, 경북처럼 이렇게 확진자 많은 지역에서 온 환자들 일선 병원들이 뭐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원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뭐 별도로 격리병동 만들어서 입원시키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뭐 이건 뭐 병원 내 감염을 막으려는 조치들이고요. 근데 병원들은 이게 이럴 때 방역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게 대응 어렵고 자기들이 책임을 좀 떠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 보완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경산중앙병원이나 이대목동병원 논란됐던 사례도 보면 다 국민 안심병원들인데 이 안심병원 제도에 대해서도 좀 뭐 보완이 이루어질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증상이 너무나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감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이나 입원하는 경우에는 뭔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 격리 입원을 시키고 검사한 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그런 선제적 사전 격리와 확인 검사를 하는 거는 건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환자실로 입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은 이미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병원 내에서는 그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으로 입원했을 때 또는 수술을 앞두고 계실 때는 사전 선별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것들은 이미 홍보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병원 감염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 선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증상과 상관없이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 지양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안심병원의 그 절차라는 거나 아니면 외래에 대한 절차 부분들도 조금 코로나19 특성에 맞게끔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의료계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수본의 그 의료 자원이나 의료 전달 체계 담당하는 데에서 계속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병원이라는 게 메르스 때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메르스는 중증의 폐렴을 주된 증상으로 했고, 또 폐렴이 생기고 객담이 많아지면서 전염력이 높아지는 질병의 특성이 있지만 코로나19는 초기에 경증에 또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메르스와 코로나의 그런 특성의 차이를 감안한 의료 전달 체계를 좀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장기전에 대비해서 일반 진료 환자분들도 안심하게 진료를 받고, 또 코로나가 의심되는 분들도 거기에 맞는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고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만. 네. 네, JTBC 배양진입니다. 그 해외 이제 유럽발 입국자들은
이제 입국을 하면 전원 격리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분들 특히 이제 단기 체류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가 아니라 능동 감시를 받게 되시는 건데, 이 능동 감시라고 하는 게 그 기존에 있던 능동 감시보다 강화된 측면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아무래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도 격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가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받게 되시는데, 이 경우에도 그 이전과 다름없이 이전의 자가격리와 다름없이 관리를 받게 되시는 건지, 이 수요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수용 한계치를 넘지는 않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여쭙습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숫자가 하루에 한 1000명 내외긴 한데요. 계속 좀 줄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한국인, 내국인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내 거소지가 있고 또 유학생이나 아니면 방문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가격리로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저희가 비자 종류를 분석을 해봤더니 장기 체류 비자가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시고 또 국내에 직장이나 거주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가격리 내지는 일부 이제 부족한 경우 시설격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가격리 형태로 관리가 되고, 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하는 거랑 동일한 원칙으로 자가격리 명령서가 나가게 되고 또 보건소와 그 지자체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안전관리 앱이라는 걸 또 설치해서 확진자의 접촉자에 준한 그런 조치 관리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제 단 그 단기 체류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일주일 미만의 그런 그 출장 일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은 전수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서 거르게 되고요. 일단은 검사를 다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잠복기 내에 들어와서 발병할 가능성까지 따지면 그렇게까지 위험을 보려면은 격리를 시키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단기 체류라는 거와 또 검사를 한번 하고 또 감시라는 체계를 자가관리 앱과 또 보건소의 그런 전화 감시를 통한 그런 감시를 통해서 이제 발병했을 때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또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보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영남대병원에서 17세 소년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발표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20대 중증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럽 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추가 뭐 자가격리 조치나 뭐 이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영남대 관련해서는 영남대학교에서 굉장히 선별진료소도 운영하시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검사도 하셨고 또 확진 환자, 중증 환자도 많이 받아서 진료를 하고 계셔서 영남대학교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 어제 저희가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영남대학교 검사가 다 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실험실이 다 오염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 영남대학교의 검사가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 양성 반응을 보였던 그 검체 하나는 제가 그저께 브리핑 드리면서 미결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진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를 어제 말씀드렸고 뭐 하나의 유전자에서만 약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미결정이 맞고 재검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확진 검사를 진행한 건 맞고요.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음성 대조군의
그 PCR 양성 반응이 약간은 반응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게 혹시 양성 대조군 물질이 음성 대조군을 오염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오늘 저희 질병관리본부랑 그 진단검사의학회 전문가가 내려가서 그 진단 과정에 대한 거는 살펴보고, 그런 오류가 교정되면 이제 다시 검사를 아마 재개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PCR 검사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늘상 그 저희는 오염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쓰는데, 이런 양성 대조군 물질이 오염돼서 이제 검사 결과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 관리, 질 관리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제 위중한 환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위중한 환자 중에서 현재 그 20대가 한 분 계십니다. 20대가 한 분 계시고, 20대가 위중한 환자가 한 분 계시고, 중증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산소 치료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30대는 위중한 환자나 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40대는 위중한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20대에 위중한 환자 한 분, 40대에 위중한 환자 한 분 정도가 이제 조금 50대 미만에서의 환자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그 집중 치료가 진행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미국도 저희가 3명 정도가 유입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미국도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유럽 정도까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거나 저희가 또 입국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그런 확대나 조치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예, 세종기자실로 질문 넘기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뉴시스 임재 기자인데요. 그 영남대병원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그 온라인 상에서 보면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 발표 내용을 불신하는 그 댓글이나 이런 게 많아 가지고요. 뭐 음성 당했다라고도 표현이 나오던데, 이거 루머 해소 차원에서 그 영남대병원에서 13차례 검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라든가, 또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게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또 진단키트 5개를 다 쓰셨다고 했는데 그런 그 질본 차원에서의 재검사 과정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영남대병원 조사가 언제 진행되는지 혹시 공개가 그 일정이라도 공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내 완치 환자 중에 그 중간에 그 2번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될 수 있도록 했던 그 기준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완치자 중에 2번 검사 안 거친 분이 계신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완치자 중에는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신 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한번 7-1판 지침하면서 발병일로부터 3주 지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 3주 지난 경우는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면서 고위험군이나 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한번 수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존에 이제 논문들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 타이터가 급격히 떨어지고, 또 바이러스 PCR 검사가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염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퇴원한 이후에 또 양성 나오고 이런 환자들이 보고가 되면서 검사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는 다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다시 한번 개정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영남대 검사 과정 관련해서는 우리 진단관리 팀장이 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원 진단검사관리 총괄팀장입니다. 네, 그 진단관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영남대에서는 비강, 인후, 가래 등의 검체를 13차례 채취하여서 그 PCR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를 검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맨 마지막 횟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이 나왔고요. 맨 마지막에서 가래 일부와 그리고 소변에서 그 비특이 그 부분적인 PCR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돼서 저희에게 미결정으로 의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그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학교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동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4개 키트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자체 제작한 자체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검체에서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에게 보도된 것 당초에 보도된 것처럼 양성으로 올라왔던 것이 아니라 미결정 것으로 의뢰된 것이었고 질병관리본부와 검사기관은 모두 이것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저께 브리핑 드리면서 이렇게 약간 양성 소견을 유전자 하나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서 미결정으로 판단했고 저희가 다른 검사 기관도 미결정이면 최종 확진 검사를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판독해서 최종 판정을 하고 있는 절차는 어디나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남대학교에서도 그걸 이제 미결정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한 그런 검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13번 했냐 뭐 8번, 9번 했냐 이런 횟수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검체 개수로 따지면 13개의 검체를 한 건 맞는데 검사를 하신 거는 한 번에 검체를 2-3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사 횟수와 검체의 개수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뭐 영남대랑 저희랑 뭐 의견이 다르지 않고 어디는 검사를 몇 번 했느냐와 검체를 한 번 할 때 2-3개를 했으면 13개 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키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남대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 그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의학회 팀이 영남대에 가서 그쪽에 진단검사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 검사 과정에 대한 그런 협의 또는 점검을 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그런 오류들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검사를 재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KBS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지금 요양병원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뭐 유럽 입국자도 전원 진단 검사하는 마당에 여기도 좀 전수 진단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하고 진행할 부분이긴 하지만 방역본부 차원에서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유럽 입국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라고 알려진 분들을 검사했더니 양성률이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성률이 높은 거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중국이나 다른 쪽 입국자 할 때도 늘 양성자, 그러니까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격리시설에 입소시켜서 한 하루 이틀, 하루 정도 입소하면서 검사하고 음성 확인되면 지역으로 보내서 이제 나머지 기간 감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실은 양성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양성이 5%까지 나온 거는 유럽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는 거를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가장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그 우려가 되는 지역이 대구와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한 80% 정도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개 병원에서 종사자 또는 환자에서의 양성자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 지역도 경북 지역은 지금 코트 격리를 500개 넘는 그런 요양시설, 요양원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그 표본에 대해서도 대구하고 유사하게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험도를 좀 판단해보고 확대에 대한 부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상, 무증상하고 상관없이 모든 전수를 다 하는 검사고요. 그거 이외에 전국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오늘 뭐 중대본에서도 강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종사자,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19가 생길 때부터 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발열 감시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집단적인 그런 유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계와
검사를 지원하는 체계 그리고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그 발생 그 경향들을 좀 보고 지역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상 기자실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SBS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저 질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남대 병원에서 이전에 다른 양성 환자를 음성으로 판정해서 치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뭐 언론에서 많이 궁금해서 여론에서 여쭤보고요. 그 어제 이제 관련해서 어제 브리핑에서는 실험실 오염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영남대 그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실험실 오염됐다면 이전에 검사가 많이 잘못됐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서 그거에 대한 입장도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남았는데 하나는 그 20대 환자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중증 위중 각 한 명씩 총 2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 20대다 보니까 이제 기저질환이나 혹시 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 대구시 브리핑에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했는데 그런 내용 설명이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 17세 사망자 자꾸 질문드려 죄송한데 어쨌거나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여론이 계속 있어서 혹시 부검이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지 어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영남대 그 실험실 오염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 진단관리팀장님이 좀 더 전문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20대 중증 두 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기저질환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두 분 다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7세 그 사망하신 환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인플루엔자라거나 뭐 다른 8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같이 진행했으나 그 검사에서도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고 그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임상 소견과 흉부 방사선 촬영 소견 그리고 진단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그 검사 결과 이걸 놓고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정을 해주신 거고요. 사인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주치의가 판단해야 될 그런 영역인 것 같고요. 사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긴 좀 어렵고 그거는 담당 주치의께서 이런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부검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검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주치의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처음에 주치의는 당연히 코로나 감염증을 의심했기 때문에 검사를 그렇게 여러 번 검사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이제 추정된 그런 사인을 처음에 쓰셨을 거고 최종 검사 결과가 확인 검사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한 것도 그거는 당연한 절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병원과 주치의가 보호자와 같이 협의해서 아마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더 언급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검사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그 오염이라는 문제, 그 오염이라는 그 단어가 잘못 전달되면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늘상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현재까지 오염은 일시적인 문제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영남대에서의 실험을 실현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영남대 병원은 방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병원이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검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로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이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응팀이 간 주 목적은
상황 파악과 더불어 빠르게 오염을 제거하고 확인해서 실험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현재까지 그 대응팀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 내용들은 그 이전에는 과연 오염에 취약할 만한 구조가 있었나 없었나, 그 반응을 의심할 수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SBS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아까 그 26살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기준으로 중증 환자 수를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그 위중한 환자분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에크모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인공호흡과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중한 환자는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는 60분 정도가 위중한 환자분이시고 중증이 33명이어서 총 93명이 위중 또는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연령대별로는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어제 기준으로 20대가 위중 1명, 중증 1명, 40대가 위중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대 이상인데 대부분이 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는 오늘 저희가 오전까지 파악한 거여서 오늘 통계 집계로는 아니고 어제 통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환자분들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TV조선 기자님. 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 유럽발 입국자 관리 관련해서요. 그 오전에 임시 시설 한 800개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를 보고 계신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교민들처럼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할 텐데 이 사람들 이동을 어떻게 시키실 생각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영남대 병원 현장 조사 아까 오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몇 시에 오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지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조사반은 제가 언제 갔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오늘 아무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착해서 활동 중에 있다고 확인을 도착해서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 시설은 지금 이거는 이제 중수본에서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항 근처에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지금 시설 협의가 진행 중이고 준비가 진행 중인데 제가 아직 확정된 시설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한 군데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 한 두세 군데 정도를 계속 알아보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아마 들어온 비행기 시간과 입국한 그거에 맞춰서 시설과 이동 방법은 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 있는 격리 시설과 그다음에 또 영종도에 마련한 시설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시설명은 지금 명칭을 제가 시설명은 모르겠고 영종도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설은 유증상자들이 가서 검사 결과 나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일요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무증상자의 임시시설은 오늘 내일 준비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 방법은 무증상자인 경우에는 아마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로 이동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마지막 준비 작업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경향신문 박채영입니다. 첫 번째로 유럽발 입국자가 하루에 1,000명 내외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 모두에게 진단 검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대상으로 진단 검사할 때처럼 검사 결과 늦게 나오고 밀릴 우려는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망한
17세 환자가 이제 그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자원이 집중돼서 중증 환자 대처가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에도 안심병원이나 중증응급센터를 설치하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추가적으로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빨리 그 확진자는 격리 입원시키고 또 음성인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해서 집에서 관리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도 목표입니다. 대구에서 그 검사가 늦어진 거는 그 검사 대상자들이 다 집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일일이 집에 가서 또 검체 채취도 하고 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입국하시고 또 한 시설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구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더 속도를 내서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좀 분산해서 가능한 한 그 당일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입소해서 좀 빨리 그 자가격리나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 사망하신 환자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생기게 되고 또 응급실이나 이런 데는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진료 일상적일 때의 진료 체계보다는 좀 더 이런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투입이 됐지만 그런 저희가 흔히 그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라고 하는 게 발생해서 초기에 이제 환자 어르신들도 좀 사망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돼서 진료가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거는 그렇게 대량으로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가장 취약하신 그런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아서 사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서 또 제대로 된 일반 진료도 못 받는 또는 의료인들이 감염되고 병원이 폐쇄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노력이 감염자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진료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응급실은 벌써 중증응급의료 센터나 뭐 이렇게 해서 동선을 좀 분리하고 이런 그 의심되는 환자와 아닌 환자들이 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좀 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코로나 의심 환자와 또 일반적인 응급 환자들, 중증 환자들도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게 체계를 좀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의 지혜를 모으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마무리 발언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달째 되는 날입니다. 2달밖에 안 됐는데 첫 번째 환자 1명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입국 환자들 관리할 때 30번 환자까지는 어느 정도 통제 하에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천지라는 그런 대량의 집단 발병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혼선이 있었고 어느 정도 신천지 교인에 대한 확진 검사는 마무리가 되지만 거기서부터 파생된 2차, 3차 지역 감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환자 수가 2자리라고는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어느 집단에 노출되느냐, 몇 명의 규모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증폭이 되고 또 이 유행이 확산되는지가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지역사회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고 또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양쪽의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에 맞서서 이제 국가적인 그런 역량을 총동원해서 차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사람 간의 그 전파를 차단하는 게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또다시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에 굉장히 많은 참여와 노력을 해주셔서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아주 급속한 유행을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동참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안심할 수가 없고 또 굉장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빠르고 아주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는 개개인의 노력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말에 답답하시고 힘드시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그런 다중시설들 이용들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그런 종교 행사와 뭐 실내 활동들은 어떤 형태든지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은 본인의 건강도 있지만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거고 또 동료를 지키는 그런 노력임을 꼭 인식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경증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특히 최근에 사망하고 계시는 많은 노약자, 고령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동참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